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이제 그 지식산업센터로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거고요. 주로 이제 공공펀드 구조와 금융 사례를 통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기본적인 이제 정보들을 알고 듣는 게 좋으실 것 같아서 앞에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은 간단히 넘어가고 금융 구조에 대한 부분을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데 그걸 이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부지는 가산 디지털 단지역에서 한 700m 정도 되는 도보 6, 7분 거리에 소요되는 지역이 있고요. 앞쪽으로는 디지털 산업단지 운동장이 있고 저 서쪽으로는 이제 안양천이 흘러서 요 입지에서 이제 저희들이 상품을 개발하면서 원래는 지식산업센터가 중심인데 여기에 이제 주거 기능인 기숙사를 향후에 넣는 걸로 생각을 하고 부지를 샀습니다. 부지는 정방형 부지고 1,600평 정도 되고 중공업 지역입니다. 사업 대상지 디지털 산업단지는 저희가 개발할 당시만 해도 전체의 한 94%가 오래된 노후 단지로 되어 있어서 이거를 이제 지식산업센터로 좀 새로운 시설들을 넣으면서 개량하는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가 서울에서 국내에서 이제 최대 IT 벤처 기업들이 모여 있는 단지로서 가산 디지털 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단지, 2단지, 3단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로, 금천, 시흥을 이루어주는 중심적 업무 및 교통의 복합지역으로 저희 사이트 주변으로 워낙 대로변이나 이런 교통들이 활발히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 내용들은 통계적인 내용들이라서 인구 1, 2인 가구가 증가한다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을 바라봤고요. 그리고 장기 추세도 1, 2인 가구가 증가한다라는 내용이고, 특히 이제 요 가산 디지털 단지역이 저희들이 이 사업을 했을 때 가장 출퇴근이 서울에서 손가락 꼽는 지역 중에 역 중에 하나에서 요 직주 근접에 대한 포인트를 잡고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요 출근 인원을 보면 이제 강남, 설등, 삼성, 역삼 이런 순으로 되어 있는데 가산 디지털 단지 여기 2018년에는 새로운 출퇴근 이용객 인원이 최다였었어요. 전체적인 사업 일정은 금융 구조할 때 다시 한번 얘기는 드릴 텐데 2018년에 토지를 매입해서 19년에 건축 심의를 하고 이제 20년에 PFV를 설립을 하고 허가를 20년 3월에 받고 이제 착공을 21년에 해서 현재 23년 5월에 사용 승인 받고 현재는 이제 입주를 다 대부분 하고 최근에 이제 금융 시장이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계약 해지분들 좀 나온 것들만 정리를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직주 근접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산하고 기숙사를 같이 혼용을 해서 했었고요. 그 지산 같은 경우는 업무 기능이기 때문에 이제 조망을 좀 배치를 안양천을 바라보는 쪽으로 배치를 했고, 기숙사는 주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남양 위주로 배치를 해서 워라밸을 할 수 있는 컨셉을 여기에 담았습니다. 물론 워라밸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일단 요즘은 직주 근접에 대한 선호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런 컨셉으로 사업을 개발을 잡았습니다. 이게 투시도고요.
배치도는 이제 여기가 가산동을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낮에는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데 밤에 되면 거의 유동인구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상가들을 대로변에 저 살색으로 된 부분이 근생인데 대로변 이쪽에만 이제 상가를 배치하고 상가를 최소화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지금 입주를 해보면 이제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상가가 그 입점이 많이 안 되지만 사실 요 앞쪽에는 거의 다 찾고 또 옆쪽하고 일부만 지금 합찬 상황입니다. 요게 기준층 평면도고요. 총 1,600평의 대지 면적에 전체 연면적이 13,000평 정도 되고 이게 법적 용적률이 한 400%인데 저희가 뭐 기부 체납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503%까지 받은 상황이고요. 중공업 지역에서 이 지산 이외의 상가는 30% 이상을 하지는 못하는데 지금은 이제 복합 개발로 50%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이 열려 있어가지고 다양하게 지금은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요. 그래서 그 지원 시설의 규모 중에 저희가 기숙사를 27.3%를 넣고 근생을 1.76% 그리고 업무 시설로 해가지고 공공기업 금천구청의 공공기업 시설로 이제 그 0.35%를 넣는데 요거는 나중에 준공 때 상가로 바꿨습니다. 돈으로 그 금액으로 기부 체납을 하면서 총 기숙사는 20층까지 있고요. 지상은 18층까지 해서 총 그 13,000평의 각 이 평형별 면적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담아뒀고 근생은 대부분 작은 평형으로 했고 기숙사는 거의 대부분 전용 면적을 보면 3.3평 이게 복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들어가서 사시는 분은 좀 좁을 수 있는데 대신에 이제 임대료가 낮으니까 주로 이제 20, 30대 층들이 많이 들어가서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1인실, 2인실, 다인실에 대한 그 조건들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에 하면서 특이하게 한 것들이 이제 요 환경개선 펀드, 이제 요 구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설명을 자세히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요 환경개선 펀드를 통해 가지고 교과서적으로는 이제 공익성과 수익성 이렇게 많이 동시에 달성하고자 했는데 교과서적인 거는 충실히 달성을 한 것 같고요. 현재는 이게 이제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 공공 펀드를 하다 보니까 공익성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좌우되다 보니까 수익성 부분이 많이 조금 떨어지고 대신에 이제 부동산 경기에 따라 이자나 이런 것들에 그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들이 좀 적을 때도 있었고 많이 받을 때도 있었고 했는데 그거는 뒤에 이제 금융 구조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구도인데 이제 자세한 구도는 뒤에 마지막 장에서 설명을 드리는데 크게 얘기하면은 산업자원부 펀드를 자산운용사에서 PFV에 투자를 해서 이 PFV 자본금 중에 일부 시행사업 금융사가 참여를 해서 요 PFV 자본금에 있는 것들을 이제 금융 PF를 일으키는 금융사와 함께 요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구조인데 요거는 그냥 개념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마지막 장에 상세한 구조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했던 것들이 이게 사업의 안정성 측면에서 이 월세 나가는 것들을 이제 마스터리스를 하다 이런 거를 도입을 하다 보니까 공공 펀드가 들어올 때 좀 안정성을 느끼도록 이렇게 수익 보장 형태로 했는데 이게 이제 지금은 의도하고 다르게 금리가 올라가 버리니까 마스터리스를 하는 걸로 다 계약을 했는데 좀 많이 빠져나갔어요. 실질적으로. 왜 금리가
높아지면서 이자율이 많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마스터리스는 일반 시장 임대료보다 좀 낮게 책정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마스터리스 하는 사람이 월세를 공실과 상관없이 계속 지불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 때문에 당연히 시장가보다 낮게 들어가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그냥 바로 자기가 임대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좀 일부 탈락되는 호실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리콘이라는 거를 했었는데 요거는 어느 정도 효용성을 많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공사 계약 측면에서는 좀 괜찮았던 것 같고 실질적으로 공사비 절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됐는데 이 회사의 이 공사비를 많이 다운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 방향은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리콘을 진행을 했었고요. 분양가 부분은 이미 이제 다 나온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산은 980 정도에, 990 정도에 했고 상가는 평당 2,500 그리고 기숙사는 평당 1,500 정도에서 그때 당시에는 수익률 5%인데 이때 당시에 금리가 한 3%대 정도 됐는데 지금 금리가 5% 6% 정도 하니까 거의 이제 소비자들이 받았을 때는 수익률이 잘 안 나오는 거죠. 이제 환경개선 펀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요거는 일반적인 구조들 절차라서 제가 이제 그 산업단지공단에서 이런 절차들로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넣어놓은 거고요. 처음에 환경개선 펀드를 하면은 산업단지공단에서 사업 공고를 하고 설명회 한 다음에 이제 선정 평가를 한 다음에 우선 협찬자를 선정하고 그 선정된 사람하고 이제 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인데 주로 이제 평가들은 이런 그 선정 기준은 제안서에서 업무 협약 체결하는데 점수가 70점 이상이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이게 경위가 토지매매 계약하고 2019년에 한 5개월 뒤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그 시기가 잘 맞아 떨어진 거고 그 다음에 4개월 뒤에 업무 협약 체결을 하고 이게 이제 산업단지에 하다 보면은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이게 구조고도화 사업이라는 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인허가를 쭉 한 다음에 요 구조고도화 사업을 하게 되면 준공을 하고 나서 지식산업센터 그 금천구청에 대한 준공 말고 이제 산업단지공단에 대한 준공이 또 따로 있습니다. 요 산업단지에 이런 절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사업자 선정 평가 지표는 최근에 거를 가져온 겁니다. 저희 때 했던 거하고는 좀 틀려서 개발 계획에 40점, 재무 계획에 40점, 자산 관리에 20점인데 주로 이제 개발 계획에 대한 것들은 이제 평이하게 대부분 이제 컨셉이나 이런 설계들을 가져가기 때문에 주로 이제 재무 계획이나 자산 관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되고 그래도 공공이 투자하기 때문에 또 안정성이라는 부분도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신청했을 때 어떤 내용들을 넣었냐 하면은 이 사업이 왜 공공사업이 필요하냐 그리고 사업의 안정성 저희가 우주라는 그 마스터리스 업체를 데려와서 여기에 한 것들이 했고 시공사는 또 DL건설이라는 일본 시공사를 넣었고 뭐 이런 부분들을 넣었었고요. 진행 방향은 이제 저희가 시공사하고 허가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다라는 내용들이고 그리고 시행 법인은 뭐 금융사가 어디가 몇 프로
그 펀드가 몇 프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발표를 했고 현재 시장 환경이 어땠고 앞으로 재무하고 자산 관리 계획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주로 PPT로 제가 한 6, 70페이지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걸 발표해서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되면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요 한 장에 사실은 이 펀드 구조가 다 담겨져 있는데 사실 여기 뭐 내용에 어디가 얼마를 투자하고 이런 것까지 다 제가 넣었습니다. 사실 뭐 이걸 다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넣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다 넣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게 PFV 설립의 기본 자본금이 최소 자본금이 50억이라서 금융주하고 금융주 5%하고 저희가 이제 개발이 47억 해가지고 50억을 만들어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상업단지 공단에 이제 펀드를 들어오면서 자본금을 250억을 추가 출자해서 총 300억을 만들었습니다. 그 300억 중에 이제 금융하고 신탁이 추가로 출자해가지고 총 금융이 15억이 들어가는 거고 총 합쳐서 신탁하고 합쳐서 그 다음에 환경개선 펀드에서 238억이 들어와서 코란코 자산운용이 집합투자업자로서 관리를 했었고요. 요 300억이라는 PFV 자본금은 토지비가 한 360억 정도 되는데 80% 정도 토지비를 확보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된 거고 사업의 안전성 측면에서 이제 사업비가 한 1,300억 정도 규모 총 됐었는데 그게 이제 1,300억 규모를 다 하기 위해서 이제 300억 자본금하고 720억의 PF 한도 대출이 하면 720억의 한도를 두고 필요할 때 빼서 쓰는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그런 PF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분양이 한 11개월 만에 되다 보니까 한 251억만 빼쓴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251억을 뺐어서 어쨌든 준공까지 다 해서 도급 정산까지 완료를 한 상황이고 뭐 당연히 건설사는 PF 구조에서는 책임 준공이라는 게 요즘은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이제 자금 관리만 이제 신탁사에서 한 구조로 해서 수분양자들한테 자금은 신탁사에서 받고 그리고 기숙사에 대한 운영만 우주라는 쉐어하우스 우주라는 직관 계열사에서 운영을 하는 위탁 운영을 하는 구조로 잡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걸 해보면 이제 여기에 보면은 그 뭐 이자율이나 이런 것들은 뭐 상세하게 다 나와 있지는 않는데 이제 환경개선 펀드가 이익배당이 연 4%예요. 그때 당시에 뭐 일반 중도금 대출 금리가 한 3%대면은 좀 낮은 금리죠. 보통 저때 PF 금리가 한 8%, 7%, 좀 낮으면 6% 정도 했었었는데 금융기관도 이제 우선주다 보니까 연 4%에 대한 이익 배당하고 대신에 이쪽은 약간 투자성이 있어서 이제 사업 이익에 대한 2% 정도의 이익 배당을 한 사안입니다. 저희 민간 자본은 이제 보통주로서 나머지의 수익을 가져가는 건데 실제 지금 이제 펀드에 투자한 것들을 청산을 1차만 지금 한 상황이고 2차는 이제 자녀 이제 미분양들 계약 해지분들이 나온 거를 다 정리가 되면은 나머지 다 하는데 지금 우선주 중에 뭐 리딩하고 이쪽은 다 나갔고 펀드 중에 이제 자금 일부만 남은 상황이라서 이제 PFV 청산 절차를 아마 올해 중에는 다 끝내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이 코란코 자산 운영이 좀 요걸 산업단지 펀드를 좀 많이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거 준공하면서 이제 펀드 청산하다 보니까 제대로 이 공공펀드로 해서 이게 펀드 배당까지 한 사례들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지금 부동산 경기하고 맞물려서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이게 이제 공공이 이래 들어오다 보니까 제약 요소들이 좀 많아요. 예를 들어 처음에 이제
우선 협상자로 들어갔었을 때 분양가를 이렇게 하겠다, 공사비를 어떻게 하고 사업비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들어갔는데 실제 이제 경기나 공사비가 많이 오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올릴 수 있는 한계가 많이 있고, 그러면 또 공공성에 대한 이익을 담보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또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중간에 깨진 데도 있고 사업을 진행 더 이상 못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이 청산까지 한 사례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많이 불려다녔어요. 산자부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어쨌든 마무리까지 어쨌든 끝난 데가 잘 없어서 그런 건지, 제가 이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진 않았어요. 그 중간에 이제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중간에 참여하게 되면서 오염턱 때문에 소송도 하고 많이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게 펀드가 들어오면 제가 보기에는 장점 중에 하나는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펀드가 들어오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펀드가 들어왔을 때 금융구조 짜기도 되게, 왜냐면 토지비의 80%가 들어왔기 때문에 금융사들이 들어오기가 쉬워요. 그런 부분에서는 가장 큰 장점이고, 이자 비용이 이제 고정금리로 연 4%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요즘 같은 시대에는 좋은 상황인데, 예를 들어 경기가 하락일 때는 오히려 공공펀드를 쓰게 되면 분양가를 민간 사업 입장에서는 높게 못 받고 사업성을 거의 고정이기 때문에 이 한계가 있는 거죠. 이익에 대한 부분인데, 그리고 공공펀드들이 들어오면 민간 입장에서 보면 좀 제약, 저희들 입장에서, 민간의 입장에서도 제약 요소는 뭐 많이 이런 공공에 대한 부분들에 약간 제약을 많이 해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뭐 인허가도 그렇고 절차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한 장단점은 명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펀드 지금 상황에는 괜찮은 것 같고요. 향후에는 고려 시기나 사업에 대해서 각각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장입니다. 저만 질문하는데, 이 기숙사가 공공 기능을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가에서 공공기업 상가 사무실을 하나 내는 걸로 해가지고 한 7, 8억 정도 되는 그 상가를 그 10년 무상임대, 5년 무상임대, 5년 유상임대로 주기로 했었어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산업단지 분당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공공기회를 받는 금천구청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 임대를 채워가지고 하기가 더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받는 게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공공기업. 네. BFV가 기숙사 영업을 할 수가 있나요? 기숙사에 대한 임대 운영, 예, 임대 운영. 일시적인 건 가능합니다. 언젠가 액시설 또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지금 예를 들어 펀드가 다 나가버리면 PFV에 대한 그 요건이 없어지면은 일반 법인으로 전환이 가능하거든요. 이 법인세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법인세 이슈는 이제 이 펀드 청산 때 법인세 이슈가 있는 거고, 청산을 하고 나면 그냥 일반 법인으로 전환을 해서 만약에 보유를 하고 있다면 쭉 갈 수 있는 거죠. 연속법인으로 쭉 가죠. 네. 우리 장복 유사님 본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다는 게 저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하여간 오늘 이 지산의 공공펀드 조금 특이한 구조죠. 사실은 끝낸 게 거의 없다라는 게, 이게 원래 이렇게 돼야지 좀 정상적화 되는데, 이거 역시 또 공공 쪽이 너무 관여를 깊숙이 하고 있는 이런 느낌도 있고, 하여간 뭐 우리 장 이사님 이렇게 매년 와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도 있고, 장 이사님한테 박수